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아래 지금 우리 수도 평양에는 부흥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상징하는 웅장화려한 인민의 색이 뉘온뉘온히 솟아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모되는 그의 모습을 격정 속에 안아보는 온 나라 인민은 이를 행복과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리상향 세계적인 도시로 전변시키시려 바쳐가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그 10년을 인으로 주름 잡으며 위대한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체의 첫 기슭에서부터 우리 수도에는 경애하는 청비서 펼쳐주신 건설의 대본연기 속에 웅장한 거리들이 끊임없이 일떠섰습니다.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당대회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인의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그 어떤 조건과 한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려는 당중앙의 결심을 엄숙히 전명하시고 수도건설 역사의 또 하나의 대건설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그를 위해 경애하는 청비서 로고와 심려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님께서는 때로는 랑간 없는 계단을 따라 위험한 축막 외에도 오르셨고 때로는 대리 퍼붓는 빗살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명안도 가르쳐 주셨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설계기관에서 작성한 송화리 건물지 계획안과 개별 건물들이 설계에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개월 동안에 보아주신 설계 도면만도 무려 540여 명이나 되고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전 기간 지도는 형성하는 무려 1000여 건이나 됩니다. 정말 그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평양시를 우리 식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도시로 더욱 변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총력적으로 이끌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수도건설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며 2022년 4월에는 평양의 동쪽 관내 1도선 송화거리와 풍치수려한 보통강 기슭에 자리 잡은 경루동의 준공을 선포했고 2023년 4월과 5월에는 화성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과 대평지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수도의 살림집 건설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 과업으로 추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울려주신 엉엄한 착공의 발파포금은 그대로 우리 당의 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생활상 애로를 겪는 자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위대한 어머니 건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큰 행복을 안겨주고 싶으시오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수도 평양은 강대한 조국의 비약하는 시대의 숨결로 높디는 영원한 본연기를 총사에 아로새기며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저중친선의 해 개막식이 12일 동평양 대곡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위 일꾼들, 평양시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중국예술단 성원들,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원대사 왕아군 동지와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중민공화국 국가가 장조하게 조각됐습니다.
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저중친선 관계 사이 또 하나의 빛나는 페이지로 아로 새겨지게 될 2024년 저중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조락제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과 중국 예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김정은 동식에서와 존경하는 스금평 동식에서 사회주의를 해고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승화 발전시켜 나가리는 드팀없는 의의시고 외교 관계 설정 75돌 시대는 올해를 저중친선에 선포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저중친선은 반을 위한 장관 여정에서 비로소 맺어지고 계승발전되어 온 회의 진선이며 공동의 소중한 제부라고 최룡해 동지는 오늘 저중친선이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의 현명한 용도와 관심 속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저중관계의 바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떨쳐지고 있는 시기에 저중친선의 해를 의의 있게 기념하는 것은 저중친선 기약에 대한 호상 지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역사의 도전과 풍파 속에서도 자기의 번태를 꿋꿋이 지켜온 저중친선 관계를 계속 활력 있게 승화 발전시켜 나가리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 조락제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조락제 동지는 중조 두 나라 외교관계 설정 75돌 시대는 조선 동지들과 한자리에 모여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 중국 대표하여 조선 당과 정부 조선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보냈습니다. 그는 국제정세 변화든 두 당 두 나라 러세대 용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중조 친선이 뿌리가 깊어지고 세월이 흘러서 굳건해지셨으며 귀중한 제부로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스금평 정석이 동식께서와 김정은 정비서 동식께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방향을 가리켜 주시고 길을 잡아주고 설계도를 펼쳐주심으로써 중조 관계 발전에서 근본적인 무한한 원동력이 마련되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측은 새로운 시기와 새로운 정세하에 이루어진 중조 관계 발전의 풍만한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고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제 동지는 두 당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께서 같이 하신 중요한 공동인식을 전설들 및 중조 친선의 해를 계기로 전략적 허상 신뢰를 심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대와 더불어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펼쳐나갈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의 관력 있는 예술단체들이 출연하는 개막식 합동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저중친선의 해 개막을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두 나라 예술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 지켜
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책임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해온 장관연대에 높이 발휘된 저중 두 나라의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과 운명적 기계, 고상한 미풍속을 풍부하고 세련된 예술적 기량과 안산벌로 인상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뜻과 마음을 잇는 정목들은 공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저중친선 단결의 불패성과 불변성을 과시하며 공연의 절정을 장식한 중국 노래 붉은기 펄펄. 신선은 통해서 출연자들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이고 역사이며 미래인 저중친선은 연대를 이어 굳건하리라는 것을 격조롭이 부가했습니다. 신선의 정을 도토히 하며 감과 즐거움으로 주관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 성과를 축하해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됐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조락재 동지는 무대에 올라 예술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보응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형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2돌을 맞으며 그 웅변 모임이 1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전경주와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이민위촌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전인미답의 성스러운 혁명 여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 불멸할 업적과 이 땅 위에 세인을 올려오는 경이적인 사견들을 동지의 특출한 정치 실력을 했습니다.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국력평가의 절기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의 고성을 높이시고 위대한 존경의 사회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를 한껏 터치면서 출연.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고조 국면을 당중앙이 펼친 웅대 설계도 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리상천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우리식 농촌 문명의 향유자로 복받아가는 인민의 기쁨이 서기에 평양시 농촌경립위원회 구소농장 소재지 마을이 훌륭히 전변돼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진 수백 세대의 단층, 서층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새마을의 전성은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
건설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적이 깃들어 있는 농장을 농촌경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킬 일념을 안고 순환구역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공사를 구체적으로 전개해서 살림집들을 선색 없이 일떠세웠으며 원림 녹화로 마을의 풍치를 돋구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12일 모임에서는 축하가 있었습니다. 또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총분기에서 자랑찬 다수학 성과로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또 밀어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꾼들이 새집의 주인들을 찾아 생활용품도 안겨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살림집을 우리 원수님께서 저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셨으니 이 고마운 마음을 새집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에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제 8 경제해야 할 결정적인 올해 공격 기세를 더 고조시키며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또다시 50만산 대발파에 폭음을 장쾌하게 울렸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로 50만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낙도 처리를 확고히 앞세워 2, 4분기에도 역시 강물 생산을 기한 전에 완수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양양 우리 기업소에서는 굴착기나 대형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채굴 설비들이 망가담을 보장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연료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따라 세워서 낙도 처리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고 조강 압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9일) 기자회견에서 오커스와 일본의 공모 결탁 책동을 비난했습니다. 8일 오커스가 일본과의 협조를 토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그는 중국은 진용 대결을 조성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핵전방성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국들은 마땅히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리행하고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근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역사로서 일본의 군사안전 동향은 줄곧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안심사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안전 분야에서 작은 울타리를 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살인 만행이 계속 감행되고 있습니다. 10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으로 120여 명의 팔레스타인을 살해하고 56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3만 3,400여 명, 부상자 수는 7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시에서 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한 범죄 건물 안에서 무장한 범죄자가 2명을 쏘아 죽이고 자청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수백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최근 범위로 인한 큰 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9일 현재 150여 채의 살림집이 침수됐으며 오렌부르크주, 쭈멘주에서는 비상사태 제도가 선포됐습니다.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오렌부르크주에는 1만여 채 살림집과 수많은 토밭이 물에 잠기고 약 6,500명이 소개됐습니다. 주에 있으며 44개 다리의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구르간주에서는 일부 구역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비상사태성의 용량이 연해변강 달레첸스크에서는 주민지대들 사이의 교통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유럽 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올해 3월이 역사상 가장 무더운 3월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올해 3월의 평균 기온은 14.14도씨로서 지난 시기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 평균 기온보다 0.1도씨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엘니뇨 방출까지 겹치어 기온 상승한 데 있다고 합니다. 3월의 전 지구적인 바닷물면의 평균 온도는 21.7도씨로서 역사상 가장 높은 월 평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상정보기관은 더욱 높아가는 기온으로 해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가물이 지속되고 전염병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꿀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벌둥지 주변에서 왕퉁이를 잡아 없애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마리의 왕퉁이는 하루에 50의 꿀벌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해서 꿀벌들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학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곤충들 속에서 왕퉁이를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추적 체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체계에는 3,000여 종의 곤충들에 대한 구체적인 화상 자료가 입력됩니다. 이 감시 체계로는 왕퉁이를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둥지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거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룩해였는데 신의주에서 일어난 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동서해 아래 여러 지역에선 안개가 있습니다. 오늘 기상 상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함흥과 원산, 개성, 한계 그리고 이 평송과 희산의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들이 측된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평년보다 8도, 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약해지는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0도 정도 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있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있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있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저녁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이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저녁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아침 한때 흐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손동의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에서는 안개가 낀 후 오후부터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조선 소위와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오늘은 조선 동해에서 최고 2m 정도로 약간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